안녕하세요, 임변님. 네, 안녕하세요, 김 PD님. 네, 오늘 임기응변에서 다룰 주제가 많은 분들에게 조금 낯설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주제 소개와 함께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이제 법정지상권인데요. 법정지상권 주제가 이제 생소하다 보니까 예시를 통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A가 이제 토지도 가지고 있고 이제 건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A는 이제 사업자인데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이 건물에 이제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사업이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고 경매를 통해서 B라는 사람이 이제 건물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만 살펴보면 이 토지의 주인은 A고 건물의 주인은 B가 되는데 A 같은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B한테 건물을 철거해 이렇게 철거를 할 수 있는 원래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B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황당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경매를 통해서 이 건물을 소유를 했는데 건물을 다시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요. 이런 상황을 예정해서 법에서는 법정지상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B가 그런 황당한 건물 철거에 응하지 않을 수 있게 법정지상권이 있고, 그렇게 한쪽만 너무 하게 되면 A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토지임에도 전혀 이 토지를 사용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을 보존하기 위한 법정지상권은 존재하지만 이제 A도 B에게 그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적인 용어의 법정지상권은 기본적으로 경매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개념을 확장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해서 근거가 경매는 아니더라도 토지하고 건물이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토지나 건물이 소유자가 이동이 됐을 때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통해서 건물이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내용은 통칭해서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법정지상권이라고 이야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건물 주님이 됐는데 갑자기 건물 철거 통보를 받으면 굉장히 억울하고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법정지상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법정지상권 분쟁 예방에 앞서 많은 분들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별개의 부동산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마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아파트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별법에 의해서 그 아파트 부분을 사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아파트에 할당돼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이제 지분을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를 사고 팔 때 건물만 보통 이제 사게 되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현행 체계상은 토지와 건물은 각각의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소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사실 의도와 목적은 굉장히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보여지는 형태는 그 임대차 보호법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분에게 굉장히 친숙하죠. 임대차 보호법의 기본적인 원리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은 보통 임대차 설정 계약을 해서 이 부분을 사용하게 되죠.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에 대한 부분을 문제를 해소하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은 토지에도 임대차와 유사하게 이 토지 지상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이 토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건물은 온전하게 보호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또 등기를 통해서 완전하게 또 소유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법정 지상권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이 지상권을 존재를 아는 사람이 또 많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예상외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법정 지상권이라는 존재를 인식하시고 그 법정 지상권을 통해서 건물의 소유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네, 건물뿐만 아니라 주인이 없는 폐가나 컨테이너, 비닐하우스도 법정지상권을 가질 수 있나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요즘 이제 귀농 현상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또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폐가는 이제 뭔가 농촌에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폐가라고 하지만 일반 건축물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되고, 시골에는 이제 막 짓기만 하고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잘 이행하지 않아서 이제 무허가 무등기 건물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상 이 명의가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 소유라면 유사하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한 경우를 상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철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렇다 보니까 비닐하우스는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택이나 이런 거와 유사하게 견고한 구조물로 돼 있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굉장한 자본을 투입해서 비싼 설비가 돼 있을 때는 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은 이 비닐하우스가 주거용으로 만약 어떤 견고하게 투입이 됐다고 하면 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체가 용도가 이게 주거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 설치물에 해당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경우에는 토지에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지만,
이게 이동식인 경우에는 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임대차 보호법이 이렇게 양태는 되게 비슷하지만 목적과 의도가 법정 지상권은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세 가지 예시를 보면서 알 수 있겠지만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사실 보호하는 게 주 목적이지만 법정 지상권은 건물 소유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견고하게 지어진 건물들이 철거가 되면 전체 차원에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물 자체의 보존을 위한 법정 지상권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잘 활용하면 건물 소유자 입장에도 자기 소유를 잘 보존할 수 있겠죠. 보통 경매로 토지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매가 진행 중인 토지를 구매하려고 할 때 꼭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법정 지상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경매로부터 또 어느 정도 출발을 하기 때문에 경매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의할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 법원에서 일단 경매를 하면 제공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뭐 감정평가서라든지 매각물건 명세서라든지 뭐 이런 현황 조사서 이런 것들 법원에서 제공하는 서류들을 잘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원의 경매는 절차가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맞춰서 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끝으로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이게 법정 지상권이나 또 이렇게 유치권, 배양력 있는 임차권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권리관계를 명확히 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경매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단순히 이제 경매 사이트만 믿고 또 입찰을 하시다가 굉장히 낭패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잘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경매를 통해서 토지를 구매하고 난 뒤에 법정 지상권 분쟁이 있었지만 이제 큰 수익률을 올렸던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사례인가요? 네, 계속 법정 지상권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항상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뭔가 위험성이 있다는 거는 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뭐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토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 토지는 대로변에 있는 토지였는데 거기 위에 건물이 있었거든요. 통상적으로 토지가 있으면 이제 법정 지상권 이런 문제 때문에 토지를 자기의 원래 본연의 용도대로 풀리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토지의 가격이 굉장히 낮게 설정이 되는데 이 분이 딱 봤을 때 보니까 이건 토지하고 건물하고 명의가 달라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토지를 한 5천만 원 정도에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매입한 다음에 이제 철거 소송 통해서 건물을 날려버리고 또 이분이 수완이 좋은지 뒤에 있는 또 토지를 매입을 합니다. 물론 대로변에 있는 토지와 바로 뒤에 있는 토지는 또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 1억 5천 정도에 이걸 매입을 합니다. 이 매입 비용은 한 2억 정도 들었잖아요. 대출 한 1억 정도 들어오고 1년 뒤에 이 대로변에 있는 토지와 뒤에 있는 토지를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 큰 토지 자체가 이제 대로변에 있는 토지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4억 7천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사실 현재 투입 비용은 1억에서 결국 수익이 2억 7천이 났으니까 270% 정도의 수익률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누는 법정 지상권 마무리하면서 내용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법정 지상권의 개념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지상권에 있어서 이제 경매에서 유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매 사이트만을 믿지 마시고 법원이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이제 서류들 감정평가서라든지 매각물건 명세서 등을 잘 확인하시고 또 이제 이런 기한이 되게 명백하게 지켜져 있기 때문에 그 기한 내에 잔금 등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오늘의 주제인 법정 지상권이나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이런 것들의 권리 분석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큰 주제였던 폐가와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폐가는 원칙적으로 법정 지상권이 성립을 하고 비닐하우스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그다음에 허가받은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 이제 이동성의 유무에 따라서 이동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을 하고 이동성이 있는 경우에는 성립을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정 지상권은 이제 국가가 건물의 보존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요. 이 법정 지상권 잘 활용하시면 경매에 있어서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또한 예상치 못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